내가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해외 호텔에서 잠든 경희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분명 요양원에서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어. 경희가 공포에 질린 채 소리쳤습니다. 사고 후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모두 가로챈 뒤 해외로 도망친 딸 부부. 하지만 어머니는 살아있었고 이미 치밀한 복수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제이킴이라는 가명으로 접근해 사위를 함정에 빠뜨리고 단 한 통의 전화로 그들을 완벽한 거지로 만들어버린 영자.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폭우가 하늘을 찢으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야간 도로에서 김영자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이 비가 언제 그치나. 영자가 중얼거리며 속도를 줄였을 때 갑자기 앞에서 대형 화물차의 빨간 불빛이 번쩍 나타났습니다. 꽈당, 세단이 화물차 옆구리를 들이받으며 가드레일을 부수고 전복되었습니다. 차체가 뒤집히며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영자의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파. 영자가 신음을 내며 눈을 뜨려 했지만 의식이 몽롱했습니다. 빗속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경희가 현장에 도착해 전복된 차량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희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희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계획대로 진행해요. 지금 당장 와요. 경희는 119 대신 미리 준비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후 사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영자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소망요양원으로 가세요. 경희가 구급대원에게 속삭이며 돈뭉치를 건네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이 아닌 외딴 산골로 향하는 동안 영자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빨리 끝내자.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소망요양원 주차장에서 박진수가 차에서 내려 경희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완벽해. 이제 서류만 처리하면 돼. 진수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영자를 요양원 안으로 옮기는 동안 진수는 의식을 잃은 영자의 손가락을 잡아 강제로 지장을 찍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서 완료. 진수가 서류를 흔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경희는 영자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얼굴 인식을 해제한 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의자 본인입니다. 모든 계좌의 비상 연락처를 제 번호로 변경하고 싶어요. 단 한 통의 전화로 영자의 모든 은행 계좌가 경희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복도에서 경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원장이 비굴하게 웃으며 경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희가 두툼한 봉투를 건네자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증 치매와 망상, 장애로 기록하겠습니다. 외부면에는 전면 금지하고요. 원장이 영자의 차트에 거짓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지하실로 옮겨진 영자는 곰팡이가 가득한 벽 앞에 낡은 철제 침대에 내던져졌습니다. 부러진 다리에는 깁스조차 하지 않았고 차가운 바닥에서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영자가 정신을 차리려 할 때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주사를 놓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소리 지르면 더 아픈 주사 놔요. 간호사가 차갑게 말하며 영자의 팔에서 주사 바늘을 뽑았습니다. 한편 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경희와 진수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20억의 예금까지.
정말 대박이네. 진수가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신이 났습니다. 빨리 끝내야 해. 어머니가 정신 차리기 전에. 경희가 샴페인을 마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휴대폰에 친척들의 안부 문자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경희가 영자인 척 답장을 보냈습니다. 해외 요양시설로 가게 됐어요. 당분간 연락 어려울 것 같아요. 거짓말로 둘러댄 뒤 경희와 진수는 해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요양원 지하실에서 영자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바닥에 떨어진 식은 밥을 주워 먹었습니다. 빨리 죽어줘야 우리도 산다. 경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영자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았지. 영자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밤마다 영자는 감각이 사라져가는 다리를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이며 처절하게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 원장이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금이 바닥났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죠? 해외에서 요트를 타고 있던 경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적당히 처리해요. 더 이상 돈 쓸 일 없게. 원장이 전화를 끊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세탁물 수거함에 몸을 숨겨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에게 발각되어 더 좁은 독방에 갇혔습니다. 이번엔 절대 못 나가. 간호사가 문을 잠그며 비웃었습니다. 독방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영자 앞에 청소도구를 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박창석이 창살 틈으로 사탕 한 알을 밀어 넣었습니다. 드세요. 박창석이 영자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영자를 확인한 박창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님, 접니다. 시장통 박창석입니다. 영자의 눈에서 희미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박창석이 영자의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이 분명히 30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시네요. 박창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자가 흐릿한 눈으로 박창석을 바라보며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박창석? 시장 박창석? 맞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죽을 뻔했을 때 사장님이 구해주셨죠. 박창석이 영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영자는 30년 전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던 박창석을 구해준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박창석이 영자의 상처투성이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영자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이 요양원 비리를 캐려고 위장 취업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을 여기서 만나다니. 박창석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박창석은 지난 몇 주간 영자가 당한 학대를 모두 지켜봤습니다. 강제로 주사를 맞고 굶주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딸이 나를 버렸어.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 봤거든요. 박창석이 주변을 살핀 뒤 영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사장님을 돌봐드릴게요. 그날부터 박창석은 CCTV 사각지대에서 영자에게 고단백 음식을 몰래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 몰래 빼돌린 영양제와 진통제를 영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시면 힘이 날 거예요. 박창석이 삶은 달걀과 우유를 영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며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창석아,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영자가 박창석을 불러 구두 밑창을 벗겨냈습니다. 구두 밑창 틈새에서 조그만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도시 개발 예정지 권리증이야. 내 마지막 무기지.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박창석이 놀란 눈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네요? 민혁 변호사한테 가져다 줘. 박민혁? 너 손자 맞지? 박창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그 애한테 이걸 주고 내 상황을 다 말해줘. 영자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 돌아온 박진수는 장모의 아파트를 판 돈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태양광 사업 해보자. 진수가 경희에게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태양광? 그게 뭔데? 요즘 대박 나는 사업이야. 우리도 부자 될 수 있어. 진수는 수상한 사업 파트너의 꼬임에 넘어가 투자금의 80%를 날렸습니다. 뭐라고? 돈이 없다고? 진수가 사업 파트너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경희는 명품 가방과 성형수술로 남은 돈마저 탕진했습니다.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경희가 청구서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곧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만 3천만 원? 이게 말이 돼? 경희가 휴대폰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급한 경희는 요양원 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보험금을 빨리 타내야 해요. 어머니를. 경희가 말끝을 흐리자 원장이 알아듣는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는 약을 쓰면. 원장이 음흉하게 웃으며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박창석이 미리 눈치채고 영자 대신 약물을 병기에 버렸습니다. 사장님, 가짜로 발작하는 연기를 해보세요. 박창석이 영자에게 연기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영자는 박창석의 지시대로 간호사들 앞에서 발작하는 척했습니다. 으악, 아파. 영자가 몸부림치며 연기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하며 원장을 불렀지만 영자는 곧 괜찮아진 척했습니다. 며칠 후 진수가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선산을 팔기 위해 영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진수가 영자의 손목을 비틀며 강요했습니다. 영자는 치매 환자인 척하며 침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어디지? 영자가 진수의 정장에 침과 코를 흘리며 더러뜨렸습니다. 이런 미친. 진수가 화를 내며 영자를 때렸습니다. 천장에 숨겨둔 소형 카메라가 이 장면을 고스란히 녹화했습니다. 박창석이 미리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도장 빨리 찍어. 진수가 영자의 손가락을 억지로 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영자가 입안에 숨겨둔 면도날로 진수의 손등을 그었습니다. 아! 진수가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습니다. 원장은 이 사건을 덮으려고 영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폭력 성향 환자로 분류해서 강제 이송시키겠습니다. 원장이 경희에게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박창석이 이 사실을 듣고 급히 영자에게 알렸습니다. 사장님, 내일 밤에 탈출해야 해요. 탈출 전날 밤 박창석은 영자를 도와 원장실에 잠입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달빛만이 어둠 속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경비가 순찰 돌거든요. 박창석이 영자의 팔을 부축하며 속삭였습니다. 영자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다리를 질질 끌며 원장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안에 있을 거예요. 영자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거다. 영자가 봉투를 열어보니
안락사 공모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 부부와 원장이 작성한 서류에는 영자의 죽음을 계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날 죽이려고 했구나. 영자의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박창석이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으니 이제 나가야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창석이 영자를 책상 아래로 숨게 한 뒤 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가 원장실 문을 열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불빛이 보였는데. 경비가 중얼거리며 방안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비가 나간 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원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자정, 폭우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창석이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불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뒷산 배수로 쪽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빨리 가보세요.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거짓 신고에 속아 요양원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틈에 박창석은 영자를 담요에 싸서 벽 너머로 넘겼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조금만 더. 박창석이 영자를 등에 업고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담 밖에서 대기하던 차량에 영자를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박창석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요양원을 빠져나갈 때 원장이 뒤늦게 눈치채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도망쳤어. 원장이 소리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박창석이 미리 원장 차 타이어에 박아둔 못 때문에 차가 펑크 났습니다. 이런, 원장의 차가 길가에서 멈춰섰습니다. 안전하게 도망친 차 안에서 영자는 딸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희가 해외 호텔에서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영자가 차갑게 말한 뒤 심카드를 부러뜨렸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경희가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경희는 곧바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게 도망갔습니다.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경희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진수가 깨어났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가 살아있어. 경희가 공포에 질린 채로 소리쳤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옥에 가는 거야. 경희가 머리를 감싸 안으며 절규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한편 영자는 안전가옥에 도착해 박창석의 손자인 박민혁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모든 얘기 들었어요. 민혁이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법적으로 완벽하게 복수해 드릴게요. 민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영자가 가져온 신도시 땅 권리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땅, 수용 보상금이 200억 원이에요.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200억? 영자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보상 절차를 시작하려면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그때 경희는 어머니가 살아있을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원 원장이랑 짜고 어머니가 화재로 죽은 걸로 꾸며야 해. 경희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화재? 그래야 시체도 없고 의심받지 않아. 경희와 원장은 허위 사망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짜 유골함까지 준비해 친척들을 속였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경희가 친척들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경희와 진수는 상복을 입고 스테이크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10억 원 보험금도 받고 진수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영자가 장례식장에 몰래 잠입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가발을 쓴 영자가 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내 장례식에서 저렇게 즐거워하는구나. 영자의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진수는 장모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사채업자들에게 보상금 일부를 약속했습니다. 곧 큰돈 들어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수가 사채업자에게 애걸했습니다. 영자는 민혁 변호사를 통해 진수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진수가 투자한 기술은 모두 도용된 거예요. 가짜 정보가 퍼지자 진수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뭐라고? 기술이 가짜라고? 진수의 협력업체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영자는 얼굴을 성형과 화장으로 완전히 바꾸고 제이킴이라는 가명으로 진수에게 접근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박진수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킴이라는 홍콩 투자가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50억 투자라니. 대박이야. 진수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휠체어를 탄 우아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성형과 화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수 씨. 영자가 완벽한 홍콩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제이킴의 위엄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투자 제안서 잘 봤어요. 흥미롭더군요. 영자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수는 영자가 바로 자신의 장모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대박날 거예요. 진수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담보는 뭘로 하시겠어요? 영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건물 전부 걸겠습니다. 진수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영자가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진수가 계약서를 자세히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함정에 빠진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약 완료네요. 영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진수가 호텔을 나서자마자 영자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는 내 장모가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냐? 진수의 휴대폰에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뭐야 이게? 진수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는 메시지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편 경희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요양원 약물 투여 기록? 분명히 자신이 버렸던 서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 경희가 진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진수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이걸? 그때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고객님, 모든 법인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뭐라고? 왜요? 사망인명의 도용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진수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끝났어. 진수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돈 내놔. 사채업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진수는 뒷문으로 도망치며 영자의 안전가옥을 찾아갔습니다. 신도시 땅 문서가 어디 있어? 진수가 쇠파이프를 들고 박창석을 위협했습니다. 없어. 박창석이 영자를 지키려고 앞을 막았습니다. 진수가 화가 나서 쇠파이프로 박창석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 박창석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창석 씨,
영자가 박창석을 부축하며 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박창석을 응급실로 실어갔습니다. 영자는 유일한 조력자를 잃을 위기에 극심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창석 씨를 다치게 한 것까지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겠어. 영자의 눈에서 복수의 불길이 더욱 타올랐습니다. 민혁 변호사가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증거들이 조작되어서 불리해요. 잠시 피하시는 게. 아니야. 난 당당하게 검찰에 가겠어.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경위가 미리 시위대를 선동해 영자에게 오물을 던지게 했습니다. 살인마. 시위대가 영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가 키운 딸이 저런 짓을 하는구나. 영자가 쓸쓸하게 혼잣말했습니다. 진수는 강탈한 서리로 신도시 부지를 유령회사에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현금을 손에 넣은 뒤 해외 도피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외국으로 떠나자. 진수가 경희에게 말했습니다. 취조실에서 영자는 검사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잃어버린 양심을 찾을 기회를 주려 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요양원에서 탈출하지 못했던 어린 간호조무사가 민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숨겨뒀던 녹취 파일이에요. 간호조무사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딸 부부가 화재 계획을 세우는 대화가 다 들어있어요. 간호조무사의 말에 민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민혁이 USB를 컴퓨터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녹취 파일에서 경희와 진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방화 셔터를 언제 내릴까? 어머니가 완전히 갇힌 다음에. 냉혹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민혁 변호사가 녹취 파일과 함께 편의점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딸 부부가 기름통과 라이터를 사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언론에 바로 배포하겠습니다. 민혁이 자신 있게 말하며 기자들에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모든 뉴스 채널에서 특보가 나왔습니다. 충격. 딸 부부 친모 살해 위에 요양원 방화 계획. 실시간 검색어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전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런 짐승들이 어떻게 사람이야. 시민들이 분노하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청 취조실에서 영자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할머니, 모든 혐의가 풀렸습니다. 검사가 정중하게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자가 검찰청 밖으로 나오자 대기하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딸 부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영자가 미리 준비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현장에서 공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사고 당시부터 요양원에서의 학대, 그리고 해외여행 사진까지 모든 것이 상영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딸과 사위가 한 일입니다. 영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영상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저런 악마들이. 한 시민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즉시 딸 부부와 전 요양원 원장을 긴급 수배했습니다. 전국 항만과 공항을 즉시 폐쇄하라. 검찰총장이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진수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떼먹고 도망치려다 인천항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자식이 우리 돈 가지고 튀려고 했어. 사채업자들이 진수를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진수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희는 성형외과에서 얼굴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자가 미리 전국 성형외과 협회에 수배 전단을 뿌려둔 상태였습니다. 신고 들어왔습니다. 이경희 맞죠? 경찰이 상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경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자는 의식을 회복한 박창석을 찾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석 씨, 정말 미안해요. 영자가 박창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창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자가 거액의 수표를 박창석에게 건넸습니다. 재활 치료비하고 보상금이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박창석이 감동하며 수표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딸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진수가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경희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먼저 계획한 거잖아. 진수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영자는 그들을 보지 않은 채 재판장에게 말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세요. 재판장이 엄숙하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경희, 박진수에게 방화살인미수 및 존속유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가로챈 모든 재산의 몰수를 명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자 경희와 진수가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장모님, 제발. 하지만 영자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 요양원 원장도 범죄 공모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모든 비리가 드러났군요. 민혁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동결되었던 재단 계좌를 해지하고 화재로 다친 노인들의 병원비를 모두 결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피해 노인들의 가족이 영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딸 경희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은 이미 1년 전 그 빗길 사고에서 죽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딸이 헐값에 넘기려 했던 신도시 땅을 재단 소유로 되찾았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노인 복지 타운을 지을 거예요. 영자가 설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창석과 함께 새로 지은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박창석이 물었습니다. 네, 길었던 전쟁이 끝났어요. 영자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2년 후 어느 날 밤 영자가 세운 천사 실버타운에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영자가 연기 냄새에 깨어났습니다. 불이야.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영자가 창밖을 내다보니 1층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 대피하세요. 직원들이 노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자의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안 열려. 영자가 문손잡이를 돌려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영자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내자. 경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경희와 진수가 영자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형이었는데 어떻게? 영자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경희와 진수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활동하며 가석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로 안녕히 가세요. 진수가 차갑게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뒤 연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영자는 질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환기구에서 박창석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셨군요. 박창석이 영자를 등에 업고 환기구로 빠져나갔습니다. 창석 씨, 고마워요. 영자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뒤에야 두 사람은 안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희가 기자를 대동하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험금을 타려고 요양원에 불을 질렀어요. 경희가 거짓말로 인터뷰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가두고 도망쳤어요. 경희가 가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전 요양원 원장도 가석방 상태에서 가짜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CCTV에 김영자가 방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원장이 조작된 하드디스크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언론이 다시 영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정한 재력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신문 기사들이 영자를 악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영자 복지재단 건물에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와 외벽을 훼손했습니다. 사기꾼 나가! 시민들이 돌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검찰이 영자의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의심해 재단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검사가 영자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수는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영자의 안전가옥을 습격했습니다. 신도시 땅 문서 어디 있어? 진수가 쇠파이프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자를 지키려던 박창석이 또다시 머리를 맞았습니다. 창석 씨, 영자가 쓰러진 박창석을 부축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박창석을 응급실로 실어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유일한 조력자를 또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나? 영자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 변호사가 영자를 찾아와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증거가 모두 조작되어 불리해요. 잠시 피하시는 게. 아니야. 나는 당당히 검찰에 나가겠어. 영자가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딸 경희는 검찰청 앞에서 또다시 시위대를 선동했습니다. 저 사기꾼을 처벌하라. 시위대가 영자에게 오물을 투척했습니다. 영자는 수치심을 견디며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 눈빛, 아직도 날 원망하는구나. 영자가 쓸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수는 강탈한 서리로 신도시 부지를 헐값에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이제 해외로 도망갈 수 있어. 진수가 가방에 현금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취조실에서 영자는 검사에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제 딸이 양심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화재 당시 건물에 갇혔던 어린 간호조무사가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가져왔어요. 간호조무사가 떨리는 손으로 녹취 파일을 건넸습니다. 뭐가 들어있죠? 민혁이 물었습니다. 딸 부부가 화재 전날 밤에 계획을 세우는 대화요. 다 녹음되어 있어요. 간호조무사의 증언에 민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가져온 녹취 파일에서 딸 부부의 생생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방화 셔터는 언제 내릴까? 경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갇힌 걸 확인하고 나서. 진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완전히 끝내야 해. 두 사람의 살인 계획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민혁 변호사가 즉시 언론에 파일을 배포했습니다. 동시에 편의점 CCTV에서 딸 부부가 기름통을 구매하는 장면도 공개되었습니다. 이거 큰 거 터졌네요.
기자가 신이 나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시간 만에 모든 방송사에서 특보가 나갔습니다. 충격. 딸 부부의 두 번째 살인 시도, 생생한 육성 공개. 실시간 검색어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전 국민이 딸 부부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저런 악마들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나? 댓글창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청 취조실에서 영자가 무혐의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전히 누명이었네요. 검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영자가 검찰청을 나오자 기다리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딸 부부의 소행이었군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네, 그들은 끝까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영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블랙박스 추가 영상을 현장에서 공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두 번째 방화 계획부터 실행까지의 모든 과정이 상영되었습니다. 저것이 제 딸과 사위가 한 일입니다. 영자의 말에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찰이 딸 부부를 방화살인미수 혐의로 다시 긴급 수배했습니다. 이번엔 가석방도 없다. 전국 수배령을 내려라. 검찰총장이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진수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떼먹고 도망치려다 다시 붙잡혔습니다. 또 우리를 속였어. 사채업자들이 진수를 더욱 심하게 때렸습니다. 경희는 성형외과에서 얼굴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모든 병원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원장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가 상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제발 봐주세요. 경희가 울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자는 의식을 되찾은 박창석을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창석 씨, 정말 죄송해요.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을 지키는 게 제 의무니까요. 박창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자가 더 많은 보상금 수표를 박창석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엔 정말 많이 다치셨어요. 너무 많아요, 사장님. 당신이 없었다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박창석이 감사하며 수표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딸 부부는 또다시 서로를 탓하며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수가 시킨 거예요. 저는 억지로 한 거라고요. 경희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계획한 거잖아. 진수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더욱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방화살인미수 및 증거 조작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전 요양원 원장도 범죄 공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악행이 처벌받는군요. 민혁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동결되었던 재단 계좌를 다시 해제하고 화재 피해를 복구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가 찾아왔어요. 영자가 박창석에게 말했습니다. 딸 경희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이미 딸이 없어요. 영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신도시 땅을 완전히 되찾고 그곳에 거대한 복지타운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노인분들이 행복하게 지내실 거예요. 영자가 설계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창석과 함께 새로 지어진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요? 박창석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자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이 흐른 뒤 영자가 세운 천사 실버타운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인 복지시설로 유명해졌습니다. 각종 표창과 상장이 로비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식당에서 직접 배식하실 거예요?
직원이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야. 영자가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 대신 식당에서 노인들에게 직접 따뜻한 밥을 퍼주는 것이 영자의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이 참 맛있네요. 한 할아버지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영자가 따뜻하게 대답하며 밥을 더 퍼줬습니다. 이때가 영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경희는 매달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면회 한 번만 와주세요. 하지만 영자는 봉투조차 열어보지 않고 분쇄기에 넣었습니다. 사장님, 짧은 편지예요. 직원이 편지를 건네려 했지만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게는 딸이 없어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교도소에서 가장 힘든 하수구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맡았습니다. 이 자식아, 제대로 안 하면 밥 굶는다. 교도관이 진수를 다그쳤습니다. 진수는 매일 밤 장모의 환영에 시달리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진수가 악몽에서 깨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자는 박창석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창석 씨,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 가볼까요? 영자가 여행 계획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사장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요. 박창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전국의 명산과 바다를 여행하며 젊은 시절 하지 못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민혁 변호사는 영자의 재단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할머니, 재단이 정부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어요. 민혁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았어요. 영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사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을 공증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온 것도 빈손이었으니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야죠. 영자가 공증인에게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초대해 실버타운 내에 작은 점포들을 열어줬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노년에도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상인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생이죠. 영자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영자는 자신을 버렸던 그 산골길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수천 그루의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이 길은 아름다운 길이 될 거야. 영자가 벚꽃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 부부가 살던 아파트 자리에는 미혼모 쉼터가 들어섰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자가 쉼터 개관식에서 말했습니다. 시장 시절부터 써왔던 낡은 장부는 이제 수만 명을 도운 기부 명단으로 채워져 재단 전시실에 보관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 작품이야. 영자가 장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야, 고생 많았다.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거울 속 영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바라보며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구나. 박창석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와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당신도요, 창석 씨. 두 노인은 석양이 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영자의 책상 위에는 딸 부부의 사진 대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과의 단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영자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부시게 밝은 태양 아래 영자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딸에게 받은 상처를 복수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으로 바꿨습니다. 자신을 버린 딸 부부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영자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을 만났죠. 혈연보다 진한 정을 나눈 박창석과 함께 노년의 행복을 찾았고 200억의 재산으로 수많은 노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영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영자처럼 새로운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